네, 국제경제부 퇴근해도 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남승표 선배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저희 오늘 또 새로운 멤버가 좀 합류를 하게 됐는데요. 국제경제부의 강보인 기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 강 기자가 저희 이 프로그램 스튜디오 녹화하는 도중에는 어떤 선후배 간의 어떤 그런 예의나 이런 걸 좀 떠나서 자연스럽게 자기 의견도 얘기하고 뭐 질문을 하거나 자기 마음껏 이렇게 좀 방송 활동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그래야 저희도 이 강 기자한테 조금 업혀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점에서 아주 기대가 큽니다. 네, 지난주에 한 주간 주식 시장이 많이 좀 반등을 했는데 그 중심에는 이제 연준에 대한 시장의 해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이 생각보다는 기준금리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인상 안 할 수도 있겠다. 연준이 이대로 가다가는 어떤 정책적 실수를 하는 거 아니냐. 금리를 너무 가파르게 인상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인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서 좀 시장이 좀 그렇게 반응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연준의 기준금리 정책과 관련해서 기준금리 정책을 미리 선반영하는 미국 시장 중에 하나가 OIS라는 그런 금리 시장이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이례적인 좀 그래프가 나와서 차트가 나와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투자를 좀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지표긴 한데 네네. 아마 일반 시청자분들에게는 좀 생소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간단하게 그냥 사전적 개념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뭐 금융기관 간의 일일물 변동금리와 교환하기로 약정한 고정금리 뭐 이렇게 그냥 초단기 일일물 금리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콜금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사실 이런 개념은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 OIS라는 그 금리 시장이 미국의 기준금리 정책을 지금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지금 이 시장이 미국 기준금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지의 그런 움직임 추세를 좀 볼 수 있어서 지금 그걸 좀 제가 좀 가지고 왔거든요. OIS 1개월물 금리의 1년 후 선도금리와 2년 후 선도금리의 스프레드가 역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1개월물 금리의 1년 후 선도금리가 1개월물 금리의 2년 후 선도금리보다 높은 거죠. 1개월물 금리의 1년 후 선도금리라는 것은 1개월물 금리가 1년 후에 어디 가 있을 것이냐를 보여주는 거고 1개월물 금리의 2년 후 선도금리는 이 1개월물이 2년 후에 어디에 가 있을 거냐 이거를 나타내 주는 건데 이 1년 후 선도와 2년 후 선도가 스프레드가 역전됐다라는 것은 2년 후 금리가 그만큼 1년 후보다 더 내려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전반적인 기준금리에 대한 기대치가 1년 후보다는 2년 후가 더 밑으로 내려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 1년물과 2년물의 그 금리 차가 역전됐다는 거는 네. 단기간에는 어떤 기준금리 상승이라든지 어떤 금리 인상에서 오는 충격이 크지만 그게 한 1년 지나서 2년 차로 접어들면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 네네. 시장이 그렇게 이제 예상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검정색 선이거든요. 저희 2년 포워드, 1년 포워드가 그 2년 후 선도금리와 1년 후 선도금리의 그 금리의 격차인데 지금 보면 이제 검은색 선이 지금 거의 마이너스 40bp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 있고 그 이전에 가장 컸던 게 94년도 네네. 이때 마이너스 한 25bp까지 역전이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면 94년도 이제 연말쯤인데 이때 지금 연준이 94년 8월부터 95년 2월까지 기준금리를 4.75에서 6%까지 6.0%까지 6개월간 125bp를 인상하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되게 유사한 그런 행보죠. 근데 좀 재밌는 게 그러면은 연준은 94년부터 95년 2월까지 금리를 인상하고 난 다음에 그럼 실제로 인하를 했을까? 봤더니 인하했더라고요. 95년 7월부터 바로 인하에 들어갑니다. 불과 5개월 뒤 95년 2월까지 인상을 한 다음에 5개월 뒤인 7월부터 인하를 시작해서 96년 1월까지 5.25%까지 인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4.75에서 6%까지 급격히 올렸다가 다시 급격하게 빠르게 5.25까지 인하를 했던 건데요. 그런 상황보다 지금 시장은 더 크게 연준의 정책 실수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인데요. 음. JP 모건이 이것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내놨는데 지금 이렇게 2년문과 1년문 같은 이 단기물 커브가 역전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뭔가 이것은 어떤 종종 중요한 변화로 인식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연준의 과도한 긴축에 따른 정책적 실수를 지금 가격이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제한적 영역, 그러니까 중립금리 그 넘어서까지 치솟아서 경기 둔화 또는 심지어 경기 침체까지 촉발해서 당국이 결국은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참고로 보면 지금 최근에 뭐 부동산 상장지수 펀드의 자금 유출이 없는데도 글로벌 주식형 펀드 자금의 유출 흐름이 지금 뭐 둔화가 됐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연준 정책 실수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분명하게 확대됐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지금 JP 모건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도 어떤 연준의 긴축이 결국은 냉탕 온탕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될 텐데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좀 바이 온 딥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저가 매수에 대한 고민도 좀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요게 결국은 약세에서 조금 강세로 전환을 할 수도 있다라는 뭔가 선제적인 지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증시와 조금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거나 그런 설명은 없었나요? 그 올해 들어서 금리 인상을 연준이 하면서 이른바 연준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연준 푸시 사라졌다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2년 차부터는 조금 그런 효과에 대한 기대도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좀 연준 당국자들의 좀 코멘트도 좀 나온 게 있어서 좀 가져와 봤는데 그 연준에서 대표적인 매파로 평가받는 사람이 저기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인데 이 사람이 최근에 한 얘기가 인플레이션 기대가 통제될 수 있다면 2023년부터 24년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하나 내놨고요. 그리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9월에는 금리 인상을 일시 정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국자들의 코멘트도 약간의 좀 변화의 조짐이 좀 보이는 것 같고 일단은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또 사실 조금 여기에 이제 이어붙이기는 다소 무리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그 올해 12월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하원 의석 문제가 이제 거기서 다시 또 판이 갈릴 텐데 사실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지금 미국의 여당인 민주당이 하원 의석을 상당 부분 잃을 것이라는 관측이 굉장히 우세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11월까지 그 연준이 효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데 성공하고 난다면 네. 그 다음부터는 다시 사실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는 아무래도 이제 천문학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어떤 일자리 창출 이런 데 맞춰져 있으니까 다시 어떤 성장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다. 네. 뭐 이런 관측도 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곁들여 봅니다. 저희 오늘은 그 연준의 기준금리 정책을 지금 시장이 어떻게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지 미리 선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좀 기준금리에 대한 얘기가 좀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또 좋은 정보 소식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퇴근하겠습니다.